네,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정치인 가운데 첫 확진 사례란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앞서 확진자와의 간접 접촉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달 말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만큼 사실상 직접 참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속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차명진 전 의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명도 있는 정치인으로는 첫 확진 양성 판정인 건데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한 인사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인사들이 많은 만큼 좀 간접 접촉이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부원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 통합당 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차명진 전 의원이 정치인이시니까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접촉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근데 본인도 아마 자기와 접촉한 분들께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국회 상황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가의 각종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는 형태로 경각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매우 조심해야 될 국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당 내에서도 의원들 지금 뭐 검사를 받아보는 의원들도 꽤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었던 네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위반자랑 함께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경찰이 강제 좀 동행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게 영상으로 찍혔는데 SNS에 직접 또 그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태도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자격리 위반한 분을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강제 연행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같이 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명진 전 의원하고도 확진 받지 않았습니까? 같이 있었으면 사실은 권한 거거든요. 검사를 받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나를 두고 내가 누군데 내가 국회의원 3번이나 했는데 국회의원 3번 한 거하고 이 코로나 걸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꼰대, 갑질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검사 받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소방서에 전화 건 것까지 예.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탄압. 아니면 이제 정광훈 목사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 탄압하고 있다는 건데 이 방역은 정치와 관계 없는 거거든요.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여당 야당 가리고 보수 진보 가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역에는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번 지금 2차 유행이 지금 직전에 있단 말이죠. 예. 수백 명씩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방역, 순수하게 과학 차원에서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으로나 공인의 자세로나 이런 자세는 협조하는 자세가 맞죠. 매우 거슬리는 행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차 전 의원까지도 확진되다 보니까 여야 책임 공방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광화문 집회 관련한 책임도 그랬고 그 이후에 확진세가 더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공방도 여야 간에 주고받았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주장을 하는 바는 뭡니까? 일단은 민주당을 떠나서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집회를 허용한 판결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어떤 판사는 금지했고 어떤 판사는 인정했는데 그 판결이 결국은
뭐 4-5시간만 할 거다, 100몇 명 참여할 거다, 1m씩 지킬 거다 했는데 실제로 안 지켜졌잖아요. 예. 근데 너무 이제 형식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집회라든지 아니면 이분들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알 수 있는 건데 너무 서류상만 본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이 김정은 비대위원장이 이게 논란이 됐을 때 뭐라 그랬냐면 뭐 당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참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말씀처럼 지금 홍문표 의원 직접 참여했었죠. 지금 뭐 원외라 그러지만 김진태 의원도 지금 현역 원외 위원장입니다. 참여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원외 위원장들은 당에서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참여 당 대표라는 분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고 현역 의원이나 원외 위원장들 참여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기에 동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좀 주요한 분들은 아, 참여하지 말아달라. 자제해야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주영 원내대표도 아, 잘못된 거다. 그래도 그분들이 뭐 말하는 메시지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그 의원들 개인이든 당 차원에서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거 자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 차원의 적극적인 만류가 없었던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통합당 내에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 민주당이 광화문 집회 때리기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걱정도 되고요. 협조해야 될 건 협조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지금 이게 집중 확산세가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게 13일, 14일부터 나타났거든요. 보통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잠복기가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건데 그러면 15일 이후에 나타나온 이 현상은 사실은 광화문 집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방역 실패에 기인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집회 제한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완화했었고요. 그다음에 외식이라든가 공연 쿠폰을 제공하는 지금, 예산을 예. 풀었고 8월 17일 날 잘 아시다시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이 최근에 부동산 실패라든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 부분들을 일정 부분 회피하면서 과도한 광화문 집회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예. 비 오는 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있던 국민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했던 그 입장 그 말씀. 같은 말씀해 지금 주시는 좀 것 같습니다.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게 광화문 집회 때리기가 아니고요. 이게 방역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천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천지 나왔을 때도 아니 협조해라. 명단 제출하고 검사 받아라. 라고 했는데 계속 미뤘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정광훈 목사 측에서도 보면 명단 냈지만 잘 안 맞고 검사 받아라는데 검사 안 받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 집회가 당연히 예정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쿠폰 나눠주고 임시 휴일 정했다는데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들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씩 그러니까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래도 조금 경제 자영업자들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방역을 풀어줬다. 지금 어찌 보면 책임을 저는 져야 될 분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뭐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면책권을 주고 있는 거다. 오히려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분들한테 적극 검사 임하십시오. 명단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뭐 방역 실패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저는 잘못된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야 간의 이런 계속되는 책임 공방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역 전반에 대한 그래도 총체적인 책임이 집권 여당에 있다 보니 그런 집권 여당으로서 비판에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조금 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그 후에 그런 거론을 해도 늦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거를 입장이십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보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지난번에도 사실 이제 대구에서 문제 됐을 때도 대구시장이 야당 소속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뭐 야당 탄압이다, 뭐 시장 탄압이다 이랬거든요. 그때도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대구 항상 늦었어요. 뭐 지원금 내는 것도 늦었고 먹을 거 늦었거든요. 신천지에 대한 대응도 늦었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하고 많이 비교가 됐죠. 명단을 빨리 가서 검사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예전에 이제 미래통합당 측하고 가깝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는 계속 뭐 유언비어 터뜨리고 있잖아요. 뭐 북한이나 바이러스 터뜨렸다. 뭐 우리만 가면 확진이다. 뭐 단대 가면 다른 결과 나온다. 온갖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그게 아니다. 검사에 적극 응해시고 명단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지금처럼 뭐 부동산
지금 사실 이 부동산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걸 뭐 덮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광화문 집회에서 어찌 보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야외에서는 괜찮다. 김문수 지사도 그랬어요. 야외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결과 보면 지금 뭐 신의 한수 나왔던 그분들도 확진 받은 거 보면 야외에서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떠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이거를 그래도 빨리 신속하게 잡아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역당국 협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종교단체에 대한 강력한 방역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발동한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7월 말 지나면서 V자형 경기 회복에 대한 선방 효과 이런 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말씀하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가 간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라든가 이 사랑제일교회의 대응이 잘못됐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을 하지만 방역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그렇다고 해서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다 아무 조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계속 자제 권고하시고 집회 금지 명령하고 했죠. 근데 교회에서도 어찌 보면 뭐 따르는 분도 있었지만 우리는 못 하겠다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교회 교인들 모이는데 해산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광훈 목사였죠. 거기 가서 항상 서울시에서도 오지 마십시오 하는데 온단 말이죠. 그분들 다 뭐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 지금 방역 책임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낙연 후보 그 음성 나왔습니다. 다행히. 네. 근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31일까지 집에서만 머물다 보니 29일이 전당대회잖아요. 그렇죠. 예. 정작 전당대회 때는 적극적으로 일정에 뭔가 참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29일 날 전당대회도 온라인으로 치러지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좀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도 좀 저조했던 흥행이 더 저조해지지 않을까요? 민주당 내도 고심이 좀 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오늘 중에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두 후보들도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가 29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방송 토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그쵸. 경기, 서울, 원래 인천 지역에 일정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런 게 아마 한 후보가 참여를 못하게 되면 다른 후보 두 후보만 갖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경기, 서울, 인천도 뭐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취소됐고요. 그다음에 29일 날에 어떻게 할 건가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온라인으로 한다 했는데 온라인도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선거운동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연기까지 갈지 안 갈지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마 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묘역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난 과오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먼저 주요 일부 발언 들어보고 오시죠. 그 시대를 대표하여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 참여 반응이 오늘의 소나무의 오랜 슬픔과 가조를 피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작은 걸음이 네, 저렇게 사과하는 발언을 하면서 좀 잠시 울먹이는 모습도 또 보이기도 했고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 사과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5.18 관련 사안이 40년의 시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뭐 금방 한두 가지 행동이나 메시지로 풀릴 수 있는 엉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진정성 있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어찌됐든 그런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호남의 국민들께서도 점차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특히 그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 그 할아버지가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이셨죠. 전북연고지구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앞으로도 더 직접적이고 감각적으로 더 깊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앞으로도 단추를 그러면 추가적인 행동은 더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중요한 보셨습니까?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동안
이 망원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두세 가지 정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게 지금 아마 망원들이 다 원에 갔다 그러지만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남아 있죠. 어쨌든 위원장입니다. 물론 김승래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했지만 이종명 의원도 뭐 비례당으로 갔고요. 그 세 분이었는데. 김진태 의원도 아직 뭐 복당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에 대해서 당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게 이제 5.18 특별법 관련한 이제 개정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 논의는 해봐야 된다 그러지만 저는 오히려 당론을 채택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무릎 꿇고 사과하는데 논의해봐야 된다. 그러면 보기에는 내년 이제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까지인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뭐 선거 결과 좋으면 계속 갈 수도 있다. 대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그러니까 호남 인구의 뭐 서울 수도권 인구의 한 30%가 호남 인구라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무릎을 꿇었는데 실제 어떤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저는 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실제로 좀 더 나가야 된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물론 민심을 얻어서 뭐 득표를 얻겠다. 뭐 그거 당연히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5.18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시속기 뭐 이 의원총회 이런 데서 당론을 채택하는 수순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예전과 비교하면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그때와 좀 많이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뭐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나 뭐 거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그 시민들 사이에서는 5.18 운동에 대한 진상규부터 해라, 망원 의원들 제명해라.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원들 제명 요구에 있어서도 당과는 멀어진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또 김종인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가지 조치로 해소될 수 있는 감정은 아니고요. 묵은 예.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문제가 됐던 그 5.18 발언 파동의 세 분 중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종명 의원하고 김순례 전 의원, 이종명 전 의원은 탈당한 상태고 김진태 전 의원은 지금 원외시고 해서 당에서 입지점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혁신을 해가면서 소위 이른바 아스팔트법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이 점은 더 가속화되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복당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또까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5.18 특별법 얘기를 하는데 5.18 특별법을 지금부터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당 의원이 발의한 5.18 특별법 내에 이른바 좀 지나친 조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헌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밀고 나가야 될 그런 문제는 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통합당 내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5.18 관련된 분들의 그 실제적인 보상 체계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호남의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정기국회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가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호남에서의 통합당 지지율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반대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호남 행보 나름 그래도 통합당 내에서도 그렇고 좀 긍정적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민주당도 좀 많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뭐 아주 대부분의 지지를 받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도 항상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든 지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미래통합당도 호남에서의 지지를 받고 거기서 또 의석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저는 뭐 이론적으로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지역의 모든 정당이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은 소속이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목적이 됐든 뭐든지 간에 공을 들는 거 맞다고 보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죠. 항상 부산 경남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됐다고 보지만 대구 경북이 항상 험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입장을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내년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를 염두에 든 어떤 보여주기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정강 정책에 넣은 것도 잘했다고 보고요. 또 뭐 지금 아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외지만 어쨌든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탈당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앞으로 이제 추가적 입법이라든지 5.18 뭐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당연히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